윤태곤의 눈. 자, 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얘기를 할 텐데요. 예. 자, 국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궁금한 거 되게 많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판이 깨진 지가 이제 오늘이 이제 이틀째죠. 그런가요? 예, 예. 그렇죠. 그저께니까.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판이 예. 깨진 게. 예. 어제 여야 원내대표 발언들을 보면요, 현 상황이 짐작이 가요. 네. 조금 전해드리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마라. 톤이 굉장히 세네요. 네. 네. 이번만큼은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의 평소의 발언에 비해 톤이 세죠. 그렇죠.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속마음은 뭐 어떨지 몰라도 상대방이 이제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좀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어제는 이랬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합의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요구를 한 거네요. 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 이게 좀 자기도 공색한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에 남았다.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합의문이 거부당한 이상 더 이상 새롭게 협상의 내용이 없다. 중재도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정리해보면 이인영 원내대표 화났다 이거예요. 예.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 그래도 여당이 좀 이런 거 오신환 원내대표는 사실은 약간 지금까지는 바른미래당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뭐 양비론이라든지 좀 이런 식이었는데 확 이제 한국당에서는 돌아선 거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더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협상이 재개되겠죠. 뭐 그 언젠가가 그렇죠. 안 만나진 모르겠지만 어제도 원내대표들끼리 전화 통화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별 진척이 없었던 것 같고. 네. 자, 이제 좀 일정을 우리가 짚어보죠. 이제 내일이면은 문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G20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G20 정상회의 열리고 그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고 뭐 DMZ 같은다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 또 그냥 쑥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7월 되는 거잖아요. 달이 바뀌네요. 또.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막 그 일정표 꺼내놓고 추경이 뭐 어떻게 되려면 며칠까지는 돼야 되고 정개특위가 어떻게 되려면 뭐 며칠까지 해야 되고 뭐 총리는 며칠 나와야 되고 예결특위는 뭐 언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빡빡하게 잡아놨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확 뭉개지는 거죠. 참. 근데 어제 보니까요, 뉴스에서 이 화면들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돌아가는 화면들을 쭉 보니까 어떤 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어떤 데는 또 안 보이고 막 이래요. 뭐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외통위에 가가지고는 그 목성 관련해 가지고 뭐 강경화 장관, 김연철 장관 이제 강하게 이제 따져 물었고. 네. 진짜 국회의원들 같더라고요. 국회의원 맞죠? 국회의원 맞죠?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또. 국토위에 가서는 예. 왜 합의 없이 회의하냐, 우리 빼놓고 회의하냐, 뭐 이렇게 따졌고. 예. 애초에 일부 상임위 연다고 했는데 그냥 가만 따져 보면은요, 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해줘서 그렇지 국회에 들어와 있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 한때 유행하던 각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장외 집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요즘 보면 회의를 하건 기자회견을 하건 다 국회 중심으로 움직여요. 네. 한국당이 또 각종 토론회는 요즘 또 되게 활발히 열거든요. 네. 한 발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당이 한 발 더 안 들어오면은 아무리 비판을 하든지 간에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갖기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온 김에 우리 그냥 확실하게 국회 일에 전념하겠다 이런 게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전략적으로 계속 실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참 우리가 한 달 이전부터 짚어보면 이인영 원내대표로 바뀌었을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하고 회동 제안했을 때 그때 북한 단거리 미사일 쏘았을 때지 않습니까? 오히려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 뒤로 황교안 대표 장외 일정 마무리됐을 때 최근에 보면은 삼척에 북한 그 목함이 어이없이 들어왔을 때 뭐 붉은 수돗물 이런 게 다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근데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기회를 다 놓친 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협상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뭐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찰 수 있겠죠. 본전 생각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협상을 걷어차버리면은 자기들이 움직일 공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뭐 가정해보죠. 만약에 저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약간 더 양보를 해가지고 그럼 그게 한국당의 승리가 되냐? 아하, 국민들이 보기에. 네, 그렇지도 않을걸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여러 번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한국당은 왜 이러나? 전략이 도대체 뭐냐? 자, 이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적으로 볼 때 이건 좀 아닌데 국민들의 네. 여망을 저버리는데 자기들이 기준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근데 본인들 그 주체적인 한국당 기준에서 봐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라는 지점이 있는데 제 두 네. 번째 지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죠? 자, 그저께가 협상 마지노선이었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제 뭐 강원도 일정을 마치고 부랴부랴 국회로 달려왔어요. 예. 그럼 그때 생각은 오늘은 합의문에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제 달려왔죠. 근데 원내대표들이 그런 판단을 내릴 때는 비밀리에 독자적으로 고독한 결단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전 작업을 다 하죠. 그러겠죠. 뭐 가까운 의원들한테 뭐 속된 말로 밑자락을 쭉 깔아놓습니다. 그럼 의총 같은 데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협상안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좀 아쉽지만은 나경원 원내대표 그간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이제 뭐 들어갈 때 되지 않았냐 하면서 뭐 분위기 쫙 찼고 네네. 뭐 이제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근데 그저께 의총에서는 그냥 다 부정적인 의견이 피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경원 원내대표가 듣다가 뭐 표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추인이 안 된 걸로 하겠습니다. 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내대표가 뭔가를 할 때 사전 작업을 쭉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진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정황상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허. 한국당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대표하고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논합니다. 당대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버티겠지만 이 이상이면은 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도 이제 말하고 대표도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그럼 대표가 아예 부정적으로 하든지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혹은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거든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하하.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사실 최근 한 10여 년간을 보면은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원내대표 합의문이 의총에서 뒤집힌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한국당 계열 정당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이게 보수 정당의 좀 위계성이라든지 문화하고 예. 연결되는 건데, 이 정도면은 발칵 뒤집힐 상황인데 또 뭐 나경원 대표를 중심으로 협상한다고 하니까 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